네, 10시의 전세역전 오늘의 공략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 첫 번째 종목부터 보시죠. 한전기술입니다.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해서도 다시금 좀 모멘텀이 불어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전기술을 꼽아주셨습니다. 기대감 포인트를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이번 폴란드 2차 수주 같은 경우가 한국 수력 원자력 쪽에서 컨소시엄 쪽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받을 수 있는 점인데 시장에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기자분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사들을 써주고 계세요. 네. 뭐 이게 몇 년 뒤에 받을 수 있고 사기업 같은 경우가 하는데 매출이 이만큼 나오는 기업이 20조짜리 수주를 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좀 상당히 주식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계시더라고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도 많더라고요. 네, 그런 기사 참 세부적으로 써줘서 감사하긴 한데 구조를 모르고 그걸 쓰는 겁니다. 구조를. 좀 화나셨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왜냐면 주식시장 참여자분들이 원전 산업을 매수를 많이 했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기사를 하나 쓸 때도 신중히 써야 되는데 구조를 모르고 그런 식으로 쓰고 주가가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걸 책임을 지던지. 자, 그럼 구조를 좀 명확하게 알려주시죠. 원전 수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본계약이 그 LOI 다음으로는 연도 뒤에 체결이 원래 하는 거예요. 네, 네. 구조가 그렇고 그다음에 매출 자체도 이게 10년간에서 나눠서 이렇게 받아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본인데 그거를. 네. 근데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쓰니 아. 조정이 나오고 혼돈을 주다 보니 네. 좀 그런 점은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보시는 분들이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냐면 자, 절대 주가가 이렇게 빠져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실제 수주가 연결돼서 나온다고 하면 주가는 한 번 더 반등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빠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자, 폴란드 수주를 받는다 아니면 다른 해외 수주를 받는다고 하면 살펴봐야 될 점은 그 중심이 되는 컨소시엄이 어딘지예요. 네, 한수원이 중심이 되면은 한전기술이 원전 설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계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중간 이 부분까지 계속 설계가 들어가게 돼요. 그 구조를 생각을 해야 되겠고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큰 구간 네. 단기 추세로도 지금 주가가 꺾이지 않고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려가 있어요. 뭐죠? 지분의 블록딜 가능성입니다. 오. 네, 한국전력의 좀 부채 부분의 관리를 위해서 그런 블록딜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블록딜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매수 대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이제 원전 관련해서도 또 부정적인 뷰를 가진 기사들 때문에 주가의 조정이 보였는데 그 구조 자체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겠다라는 부분 지적해 주셨고요. 블록데이 관련해서는 주가의 모멘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한전기술 오늘장 주가 현재 구간에서는 2.68%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2일장 좀 많이 빠졌었고요. 그 현재 가격이 65,200원 기록되고 있는데 목표가 얼마로 보시겠습니까?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입니다. 네. 8만 원이고 이게 한 번의 수주 뒤에 한두 번의 수주가 해외에서 더 나온다고 하면은 무난하게 전고점은 가능해요. 그 시각을 우리가 오픈해 놓고 그러면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가격의 저항이라든지 7만 원 초반이 가격의 저항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하고 자, 시각은 8만 원으로 열어놓되 중간에 가격 저항이 받을 수 있는 가격도 알아놓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8만 원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김민수 대표의 첫 번째 공략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어젠. 자, 케어젠 오늘장 주가 현재 1.1%대 강세 보이면서 10만 1,1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케어젠 지금 시점에서 공략해야 할 이유 뭘까요? 네, 일단 최근에 많이 밀렸고요. 많이 밀리는 과정 쪽에서 얘기 나왔던 게 어떤 실적의 큰 변화보다 네. 시장의 움직임이 좀 컸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고 있는 변화들은 크게 이상이 없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네. 이 회사 하는 쪽이 이제 펩타이드 성장인자 관련된 단백질 쪽에 주력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의료기기, 뭐 기능성 화장품, 바이오 원료 물질 이런 쪽에서 전 세계 한 130개국의 판매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중에 이제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게 수출용 필러라든가 또 안면 미용, 탈모 개선 뭐 이런 여러 가지 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특히 이제 단백질 쪽에서 이해가 상당히 높다라는 회사로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신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쪽이 혈당 조정용 이제 건강 기능성 식품 사업인데 네. 이쪽이 아무래도 당뇨병
관련돼서 상당히 선진국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쪽에서 어느 정도 건강기능성 식품인데 상당히 효과가 좋다 보니까 네. 이를 뭔가 어떤 그냥 처방약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쪽에서도 기대감이 높은데 네. 아직까지는 건강기능성 식품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런 쪽에서 또 항반변성 치료제 같은 경우나 이쪽에서도 8월 달에 미국의 FDA 제출이 끝난 다음에 어떤 결과를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파이프라인도 몇 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성과를 보일 수 있다라는 네. 부분들도 눈길이 가는데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코로나19 때 이후부터 실적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이런 회사의 강점은 실적이 찍힌다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이 거의 50%대입니다. 와, 그러면 아주 많이 남기네요. 예, 바이오 기업치고 실적이 찍히는데 고수익성을 보인다라고 네. 하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밀린 자리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쪽에서 네. 또 바이오 쪽의 약점인 재무 구조 같은 경우도 양호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케어젠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미용에 신경 쓰는 분들 그리고 건강에 신경 쓰는 분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업 같은데요. 현재 주가는 10만 원 위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목표 주가를 보니까 13만 원을 제시해 주셨어요. 네, 13만 원이 지난번에 하락하기 딱 중반대쯤에 가격대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지금 실적 발표와 함께도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고 네.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지금 지수가 좀 밀리다 보니까 이제 약간 탄력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다시 10만 원대 밑에서 자리를 잡는 가격들 노려보는 게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8만 9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 케어젠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이사의 종목은 아비코전자. 최근에 시장에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종목 한전기술 그리고 이번에는 아비코전자를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애플의 사파이어 레피즈라고 해서 DDR5 칩 그 부분이 애플아입니다. 인텔. 예, 인텔입니다. 네, 인텔의 그 부분이 느낌에 1월에 대답했네요. 네, 네. 인텔 말로는 1월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연말에 원래 얘기했다가 뭐 네. 1월 9일인가 뭐 네. 이렇게 얘기했었죠. 네, 이게 8월에 얘기할 때는 또 3월이라 얘기했다가 네. 또 이게 뭐 되냐라고 했다가 1월이라고 하네요. 일단은 네. 네. 일단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할 점은 자 인텔에서 그런 발표를 했을 때 첫 번째 미국 시장에 관련된 종목의 반응이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오. 5년 내 신고가가 나왔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DDR5가 출시가 되었을 때 가장 많이 실적이 플러스 될 수 있는 종목이 뭔가 그걸 찾으면 됩니다. 그게 아비코 전자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자, 네. DDR4로 전환이 되는 시점에서 아비코 전자의 매출이 3배 정도 3년 구간으로 늘었어요. 네. 자, 그러면 DDR5로 전환될 때 우리가 4랑 비교를 했을 때 매출의 볼륨이 클 수 있는 환경이 2배 이상은 더 커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DDR4에서 봤을 때 매출이 느는 걸 봤고 그러면 DDR5 같은 경우도 당장은 아니지만은 매출이 붙어 올라오는 환경이겠다라는 점을 결론적으로 낼 수 있겠고요. 네. DDR5 나온다고 해서 바로 판매는 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재 지금 이러한 환경, DDR4의 환경 안에서도 교체 수요는 존재하지만은 비용단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판매가 늘 수 있는 구간은 내년 중반쯤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여기에서 출시한다니까 기대감은 먼저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로 본격적으로 매출이 붙는 단계는 내년 초부터 붙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숫자를 대입을 해보는 거죠. 평균적으로 DDR5가 교체가 되는 주기에서 아비코전자는 영업이익 체력은 300억 원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입해보면 지금 구간에서도 기본적으로 상승률이 50%는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 안에서 조정이 나오고 그렇게 할 때 다 종목을 놓고 살펴볼 게 아니라 매도할 종목, 매수할 종목을 정해 놓을 필요가 있고 시장 조정이 나올 때 이러한 종목이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매수 대응을 하는 게 맞는 종목입니다. 네.
매수 대응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목표 주가를 지금 15,000원, 그러니까 앞서서 상승 여력이 한 50% 정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가격 전략을 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이 상승 여력을 열어놓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이게 중기 추세선 위에 주가는 위치를 했어요. 여기에서 조정이 나오지 않고 뭐 한 번씩 매물을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고점을 여기에서 돌파를 해야 돼요. 13,000원 돌파가 해놔야지 어떻게든 뭐 15,000원대를 보러 가는 거고, 자, 기막히게 5월 같은 경우에 고점이 15,000원대입니다. 이게 뭐냐면 시장이 받쳐주고 이 기대감이 더해질 때 딱 어느 정도 가능한 밸류만큼 시총을 늘리는 거예요. 그 점을 기억을 하시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15,000원 목표 주가, 손절가는 9,900원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공략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김민수 대표님의 공략주 바로 볼까요? D&T 보도록 하겠습니다. D&T 어제 외국인 수급 유입되면서 장대 양봉 6% 넘게 올렸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외국인이 사는데요. D&T는 최근 보니까 굉장히 견조해요. 네, 내년을 기대하는 대표적인 2차 전지 장비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장비 쪽, 2차 전지 쪽을 볼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게 일단 뭐 범용 장비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기술력이 이렇게 큰 차이가 없어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어떤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들어간다라고 네. 하는 쪽보다 앞으로 경쟁력은 내 기술이 얼만큼 독자적으로 남들보다 못 따라오는 기술력을 갖고 있겠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 하나 D&T 같은 경우는 그를 충분히 얘기해주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요. 레이저 노칭 장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프레스 장비로 찍어서 하나의 어떤 뭐 툴을 만들어냈는데 지금은 레이저로 노칭이다 보니까 잘 그리시는데요. 네. 불특정한 그림까지도 다 그릴 수 그쵸.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면은 범위가 더 훨씬 더 높겠죠. 그런 쪽에서 기술력은 아직까지 글로벌 거의 1위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이 앞으로 과거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도 납품 이력이 있었는데 이게 확인되다 보게 되면 앞으로 북미 쪽으로 계속 투자할 때 좋은 거 써야지라고 하게 되면 계속 또 수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해외 수주까지도 계속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변화가 분명히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매출이 한 600억대, 한 40% 늘어날 걸로 보여지는데 내년 같은 경우가 매출액이 1,300억대, 1,130억까지 늘어나면서 한 거의 올해 수준만큼 매출 자체가 뛰길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가 작용하면서 영업이익은 한 200억대가 넘어가게 되면 거의 뭐 800% 이상 증가됐었을 때 지금 시총을 보게 되면 이게 싸지 않겠다라는 네. 쪽이 나오게 되면 내년까지의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했을 때 레벨업을 시도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가격대 부분 지금 시장이 좀 밀리다 보니까 나오는 10,000원대 초반까지 해서 대응한 전략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를 넘길 걸로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고가대로 들어가는 한 14,000원대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9,1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종목은 D&T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공략주 네 종목 확인해봤고요. 오늘 이 시간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장 공략주 하나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남 매니저입니다. 네. 와, 일단 도화 엔지니어링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주가 네. 최근에 엄청 올랐네요. 네, 수익률이 지금 우리가 10월 20일 날 8,000원대 편입했는데, 와, 어제 12,000원까지 거의 한 50%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뭐, 정말 뭐, 일단 뭐 시청자분들도 제가 한미 글로벌보다 더 좋은 종목 이야기했으니까 많은 수익이 났을 거라고 진짜 축하드리고, 1차 목표가가 9,500원이었죠. 9,500원 한 번 올라온 다음에 지금 좀 50%인데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우리가 워낙 이 종목이 또 바닥권 종목이고 저점에 편입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1,500원이었죠. 근데 1,500원보다 1,500원 더 올라가지고 어제 46.7%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좀 큰 그림으로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8,000원대 편입을 해서 쭉 끌고 가기보다는, 그죠? 끌고 가기보다는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계속 기대감이 살아있으니까 일단 중동에 가게 되면 수지선이 있으니까 이게 고점이 지금 현재 한 15,000원 정도 됩니다. 그죠?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 되네요. 멀리 보신다면 이 부분까지도 지금은 이제
사서 들고 올라가기보다는 15,000원까지 만약에 목표가를 보신다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오늘 도화 엔지니어링에 이어서 토목 건설업계 탑 기업인 종목을 제2의 도화 엔지니어링을 제가 한번 종목을 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에 좀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인데 네옴시티의 진짜 수혜주라고 보시면 돼요. 사우디 공사가 27건 있는 종목인데 9,750원에 남강토공이라는 종목을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을 제가 한번 좀 기대 잘 보셔가지고 우리 또 도화 엔지니어링처럼 뭐 한 40%, 50% 수익이 날 거라는 종목으로 좀 예상하면서 제가 심도 있게 선택을 했는데 700조 네옴시티 이제 공략단 22개의 기업이 출격을 오늘 합니다. 오늘 하면 이제 6월 6일부터 이제 7, 8일까지 이제 만남도 하고 미팅도 하는데 거기에 좋은 소식이 나오면 관련주들 다음 주에 종목이 한 번 더 급등할 수도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미 글로벌이나 유신이나 그런 종목들 하기보다는 코오롱 글로벌이나 바닥권에서 이렇게 난강토고처럼 바닥권에서 양봉 하나 나온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종목들이 히림이나 코오롱 글로벌이나 그런 종목들이 지금 20%, 30%씩 계속 가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은 바닥권에서 급등한다. 그런 종목 유심히 봐야 되겠고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40여 명의 이제 민간 기업과 이제 합쳐서 정부와 사우딩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나가서 출국을 하죠. 그래서 원트윈 코리아의 이제 수주 총력전을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에게 사우디 네옴시티에 대한 메가 프로젝트의 수주를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건 정부에서 가장 미는 정부의 발주 사업인 것 같아요.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한. 지금 환율 1,400원대 넘어가는데 이런 수주를 따야만 우리 대한민국에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겠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일부터 오늘 가게 되면 이제 주말이 끼잖아요. 그러면 6일부터 8일까지 사우디 고위층을 만납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제 최고 경영자를 만나서 구체할 예정인데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미리 8월 달부터 사실은 준비를 했어요. 8월 달부터 이제 7차 비장 경제 민생회의를 통해서 2025년까지 해외 시장에서 한 500달러 정도 벌어들이자. 그리고 목표를 해서 이게 지금 첫 출발하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2030년까지 발주가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크게 4차례에서 5차례. 근데 이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이제 총력 수준을 펼치고 있는 제2의 중동의 붐이 분다. 옛날에 우리 중동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2의 중동이라고 불리는데 그러면 난강토건을 왜 제가 도화 엔지니어링만큼 보다 더 좋은 종목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냐면 이 회사가 진짜 대단한 기업이더라고요. 제가 아까 네옴시티 찐 수혜주라고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27건의 이상의 수주 경력이 있더라고요. 토목, 건설, 빌딩, 플랜트, 담수. 이거 엄청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주택공사도 있고요. 다명 공단, 지역개발 공사도 있고요. 아람코 공사도 있고, 주택공사도 있고요. 보시게 되면. 그리고 건설 공단 공사도 있고요. 담수도 있고요. 하수구도 있고요. 폐수 처리도 있고요. 사우디 쪽입니다, 지금. 그리고 보면 하수도 공사, 유지보수 공사, 주배 세수로 공사. 엄청납니다.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난강토건이 뭐가 있길래 이렇게 사우디에서 수주를 많이 받았냐 보니까 이게 건설의 기본이 되는 게 이제 토목이잖아요. 그죠? 가장 건설의 기본적으로 토목부터 시작합니다. 이 회사가 75년에 토목 건설의 이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거의 토목공사의 탑 기업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75년의 건설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주식 수량이 제가 왜 이제 수익률을 단기간에 많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냐면 상장 주식수가 1,000만 주도 안 돼요. 근데 대주주가 무슨 세운건설인가 보니까 대주주가 한 60%가 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유동 물량이 대주주가 세운건설 62%인데 유동 물량이 300만 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종목 아마 움직이면 크게 움직이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재무 상태도 나쁘지 않아요. 시총이 지금 아까는 지금 1,000억대 밑이었는데 매출액이 한 3,500억대인데 영업이익이 작년에 한 200억 정도. 그죠? 매출액도 좋고 재무 구조도 좋고 유동 물량도 없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관련해서 정말 최고의 수주 이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BR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되고 포가 5 정도 되니까 이 종목
정말 우리가 단기간에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뭐 보시면서 올라가는 거 급하게 따라잡지 마시고 좀 눌러있을 때 살살 하시면서 이런 난강통으로 시작하는 네. 종목이니까 네, 좋은 결과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매니저님 그런데 가격 전략을 지금 말씀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지금 분봉 차트, 1분봉 차트를 보시면 네. 이미 갑자기 우리 매니저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걸까요? 지금 11,000원을 돌파해서 지금 11,500원, 600원 선을 예. 넘어서서 지금 일차 목표가를 도달을 해버렸거든요. 이거 어떻게 그럼요. 가격 전략 조정할까요? 예, 가격 전략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1차 지금 이제 좀 따라잡기는 부담스럽고 어차피 물량이 적은 거니까 막 급등할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목표가를 한 13,000원 정도 좀 보도록 합시다. 13,000원 정도 보도록 좀 수정하겠습니다. 원래 2차 목표가가 13,000원이었는데 1차 목표가를 13,000원 정도로 보고 2차 목표가는 한 15,000원까지. 워낙 왜 제가 좀 수정을 해서 올렸냐면 바닥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다른 종목들 거의 한 30-40%씩 갔습니다. 근데 이제 장대 항복 하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 보시면 되겠고 지금 가격대 못 사신 분들은 지금 바로 사기보다는 좀 운봉이나 눌렀을 때 조금씩 분할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손절가는 아까 목표가 올려놨으니까 지금 11,500원이니까 손절가는 좀 올려서 9,500원 정도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남강통원 딱 이야기 종목 설명하는 동안 주가가 갑자기 튀어서 관련해서 목표 주가를 또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